유튜브를 시작한 지 석 달이 넘어갑니다. 매주 1회씩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재미도 있지만 여기저기 영상 촬영하러 다니랴 편집하랴 시간이 꽤 요구되는 작업이라 벅차기도 하네요. 하다 보니 촬영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생각했던 유물이 없을 때도 있고 워낙 전시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 전시 소개해야지 했는데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특히 그림이나 화가에 대해 말할 때는 여러 자료 이미지를 많이 이용하면 좋은데 사실 그림에 대한 저작권이 요즘은 워낙 강해서요. 작가가 돌아가신 지 70년이 지나지 않은 그림 이미지는 함부로 이용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촬영이 허락된 곳에서 제가 직접 촬영한 것만 사용하려니 이미지 사용에 부족함을 느낍니다. 어쨌든 제 능력이 되는 대로 꾸준히 우리나라 문화재를 알리고 즐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불어 묘인의 박물관 미술관 즐기기를 찾아주시는 분들 2020년에는 뜻하신 바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 영상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박물관의 시작을 알리는 영상을 만들어야겠다고 찾은 곳이 바로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즉 서울대학교 병원 맞은편에 있는 창경궁입니다. 창경궁. 그럼 궁에서 박물관이 시작되었느냐고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경궁은 서울 안에 있는 5대 궁궐의 하나입니다. 세종대왕이 상왕으로 물러나 계신 아버지 태종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세운 수강궁터에 성종이 세조, 예종, 성종의 아버지 의경세자의 비인 세대비마마를 모시기 위해 만들어진 궁이에요. 어찌 보면 창덕궁의 생활공간이 모자라 그 옆에 있던 수강궁에 몇몇 정각을 보태어 세운 궁궐이라 그 규모나 배치가 경복궁이나 창덕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문도 동쪽으로 나 있고 전각의 수가 많지 않고 규모가 아담하죠. 그렇다 보니 한 번에 돌아보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자, 그럼 창경궁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보물 384호인 정문 홍화문을 지나 들어가니 구슬처럼 맑은 물이 흘러간다는 옥천교가 나오네요. 이 옥천교도 보물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 옥천교를 지나면 명정문, 그 명정문을 지나면 명정전이 나와야 되는데 명정문이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원래는 건물들이 꽉 들어차 있어야 하는데 다 얼려버리고 이렇게 덩그러니 잔디밭만 있네요. 그러나 열심히 보건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멀리 건물들이 보이죠? 첫 번째로 만나는 건물이 영춘원과 집보건입니다. 집보건은 사도세자와 정조의 아들 순조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요. 영춘원은 정조가 독서실 겸 집무실로 이용하기도 하고 돌아가신, 즉 승하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영춘원과 집보건의 맞은편은 양화당과 통명전입니다. 통명전은 왕비의 침전입니다. 역시 보물 818호인데요. 장희빈이 인현왕후에게 저주를 내리기 위해 이 통명전에 흉물을 묻었던 곳입니다. 양화당과 집보건 사이에 있는 계단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동골도에서는 이렇게 높은 계단으로 그려져 있지 않은데요. 아마도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높아진 듯하다고 합니다. 올라와서 내려다보니 한적하고 좋습니다. 사람들이 추운 겨울이라 전혀 없을 것 같죠? 대형 버스로 방문한 관광객은 없지만 그래도 외국인 관광객이 보이고요. 저처럼 혼자 한가하게 구경하는 사람, 초등학생과 함께 온 가족분들, 그리고 젊은 연인들이 보입니다. 전혀 사람이 없지는 않습니다. 계단에서 올라와 왼쪽으로 가보니 나무가 우거진 곳이 있습니다. 안내판이 보이네요. 자경전터, 자경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경복궁에도 자경전이 있지만 창경궁 자경전은 정조의 어머니, 사도세자의 부인인 해경궁 홍씨가 머물렀던 곳입니다. 자경전터를 돌아 왼쪽으로 돌아가니 창덕궁과 통하는 문이 나옵니다.
계절마다 시간이 다른데 대략 4시 반에서 5시 반 사이에는 창덕궁으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계단을 내려와서 보이는 건물이 환경전과 경춘전입니다. 경춘전은 정조와 헌종이 태어나기도 하고 성종의 어머니와 인현왕후, 해경궁 홍씨가 돌아가시기도 한 곳입니다. 그리고 명정문 공사로 인해 이렇게 뒤로 돌아 하민정과 숭문당을 지나고 나니 명정전이 나옵니다. 명정전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종이 이곳에서 즉위를 하고 영조가 두 번째 왕비 정순왕후를 맞아 결혼식, 즉 가례가 치러졌던 곳이죠. 광해군 때 재건된 건물로 조선 궁궐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의 하나라고 합니다. 근정전이나 인정전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죠? 그래도 왕의 머무름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내부가 꾸며져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전각들이 바로 박물관이었습니다. 박물관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모아 잘 보관하고 연구하는 곳이지만 근대적 박물관은 이러한 것들을 특정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공개했을 때를 말합니다. 조선은 개항 이후 외국의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던 중 박람회, 박물관을 인식하게 됩니다. 청일전쟁, 삼국간섭, 아간파천, 대한제국의 선포 등등 따라가기 벅찰 정도로 사회는 급변합니다. 고종은 강제 퇴위되어 덕수궁에 머물고 그 아들 순종이 황제를 이어받으며 창덕궁으로 이화합니다. 이렇게 순종이 창덕궁으로 이화하는 이 시기에 창경궁 역시 많은 변화를 하게 되죠. 일본 정치가들과 친일 세력들은 궁을 공원화하기 시작하는데요. 그중 창경궁에 박물관과 동식물원을 세울 계획을 하게 됩니다. 기록에 이토호는 왕가의 오락과 공중의 관람에 이바지하기 위해 세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08년 신문 기사를 보면 제실박물관 및 동식물원을 설치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창경궁에 이렇게 박물관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09년 순종은 일반인에게도 공개하길 명하여 우리나라 박물관의 시작을 190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박물관 100주년 기념 전시를 크게 하기도 했죠. 초기에는 대부분의 건물을 전시실로 사용하였고 영춘호는 박물관 사무소가 설치되었었다고 합니다. 명정전에는 석가품을, 경춘전에는 고려품 진열장을, 통명전에는 회화 진열장 등이 설치되었다가 일제강점기 때는 안전이나 화재의 문제로 자경전터의 지상 2층, 지하 1층의 건물이 들어섭니다. 이름도 바뀌게 되죠. 제실박물관이 아닌 이완가 박물관으로. 이렇게 둘러보는 동안 날이 어두워졌어요. 궁 야간 관람 해보셨나요? 경복궁 야간 관람 처음 시행할 때 가보고는 날이면 날마다 인기가 높아져서 표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다 보니 근래에는 못 가봤습니다. 6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생각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은 현장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가기 어려운 궁의 야간 관람이 창경궁에서는 늘 가능합니다. 매주 월요일 휴공일을 빼고는 관람이 9시까지예요. 표는 8시까지 사셔야 하고요. 물론 관람 지역이 조금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 겨울은 5시 반이면 어둑어둑해지니 6시만 돼도 이렇게 야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엄청 화려하진 않지만 전각에 하나 둘 불이 들어오니 마치 왕비께서 세자빈께서 살고 계시는 듯합니다. 게다가 한적하기까지 하니 저녁에 조선 왕실로 초대받아 들어온 느낌이에요. 겨울은 날이 춥다고요? 대원실은 6시까지 관람 가능한데요. 한 5시 반쯤 들어가셔서 대원실 구경을 하고 나와 한적하게 창경궁의 야간 관람을 즐기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데이트도 하면서 궁의 야경을 즐기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